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반등을 준다 했는데 지금은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됐어요. 네. 윗꼬리를 좀 단 코스닥 시장 그래도 괜찮을까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고달픈 시간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다들 아시는 얘기 그리고 귀에 못이 박혀 드렸던 말씀입니다. 뭐 성장주보단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는데 어떤 대응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시고 현금을 중요시 그리고 대형주들이 수익이 났을 때 함부로 팔지 말고 초과 수익을 거두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오늘은 하이킥에 대한 재료를 어디에서 찾아오셨을까요? 예, 세상을 밝게 칠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칠한다가 네. 포인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칠한다가 포인트인데요. 뭐 도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페인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도자료 첫 번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유가 시대고 그리고 부동산 3법이 통과했다. 그런데 날아오르는 페인트주라고 나옵니다. 날아오르는 페인트주가 이제 저유가 부동산 3법 통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칠하고 있는 그런 보도자료인데 이 보도자료가 지금 2020년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2014년도 보도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또 보겠습니다. 저유가 하락의 방끝, 페인트 도료 관련 주식 호실적.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저유가. 볕들 날이 있다. 네. 이것도 2015년도 보도자료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유가 환경 장기화에 따른 페인트주 호실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왠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현대 기아차 영업이 늘었는데 눈이 번쩍 뜨인다. 이것도 2015년도 보도자료입니다. 요즘하고 딱 걔를 같이 하는 보도자료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유가는 3분기 때 상당히 하락했던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유가 시대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유가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더 이상 유가를 그 예전만큼 사용하지 않다라는 건 컨센서스로 진행되고 있고 올 상반기 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WTI가 마이너스까지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2014-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불대 가던 그 100불대 가던 유가가 50불대까지 떨어졌고 전방 산업만 좋아지면 페인트 주식은 갈 수 있는데 전방 산업이 어디냐? 그때는 차화정 시대였습니다. 화학 정유가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좋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하고 자동차, 조선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페인트 주식은 원가는 절감되고 전방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훨훨 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분기 때 보도자료만 찾아봐도 페인트 주식 저조한 실적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전방 산업 때문에 그렇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GS건설 호실적 최근에 엿볼 수 있고요.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건설 경기 국내 건설 경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37만 호가 계속해서 37만 호가 건설될 것이고 이렇게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사실 페인트 주식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유가 환경에서 전방이 좋아지니까 호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컨셉이 맞아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실적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고급 도료는 상당히 마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료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택 마진이 개선되고 자동차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조선인데 셋 중에 두 개만 좋아져도 사실 조선 업체는 상당히 후식적을 맞이할 기회를 찾았다, 찬스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 자동차, 전방 산업 쪽에서의 이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도료업체, 이런 페인트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세상을 밝게 칠하자 페인트주로 또 잡아주셨는데요. 근데 만년 저평가주,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소외주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또 많지가 않아서 네. 매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뭐 배당만 해도 충분한 배당을 주고 가치주, 그러니까 아까 음, 말씀드렸던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데 그 궤를 같이 여태까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년 소외주였는데 이제는 빛을 좀 발할 수 있고, 뭐 최근에 들어서 제주주도 만년 소외주였다가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좀 비슷한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 안에서 하이킥을 날려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네, 대표적이죠. 노루페인트. 오늘은 2% 상승으로 7,2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킥은 9,1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오, 네. 9,100원. 네.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뭐 양호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한 2분기 정도를 놓고 봤을 때 9,100원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중반까지 1년 반 동안 노르페인트가 5,000원대에서부터 21,000원대까지 4배 상승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하락해서 수지라든가 합성수지 같은 경우가 원가는 절감이 됐는데 전방이 좋지 못해서 페인트 주식이 못 갔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그 원재료 가격은 상당히 좋은데 마진이 좋은 자동차라든가 건설 부분이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는 홀로족들이 자기가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25%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년 저평가입니다. PBR로 따지면 0.44배고요. PER로 따지면 6배 미만입니다. 원재료 가격 마진 개선 기대를 해보면 내년도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1,800억에 150억 정도 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한 4% 중반대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해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사상 최저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의 아픔을 딛고 이연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쪽에서 노르페인트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배당 매력도 한 3.3%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250원에서 300원 중간 정도의 배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가치주에서 노르페인트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장에서는 좀 가치주에 대한 관심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수혜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의 수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노루페인트 하이킥 9,100원까지 날려주신 만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인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시총이 좀 작죠? 예, 이건 시총이 작은데 네. 매출은 상당히 큽니다. 오, 강남 제비스코 오늘 1% 상승으로 16,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킥은 2만 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강남 제비스코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강남 제비스코도 노르페인트와 마찬가지로 건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페인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다 약 한 70% 건설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회사는 기아차와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 도료를 납품하고 있어서 자회사 쪽에서 마진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노르페인트보다 더 저평가인데요. PBR이 0.2배. 이런 종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평가고요. 그리고 PER은 3배. 이런 종목이 여태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평가인데 상당히 소외 기간이 컸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 이후로 복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평택 공장으로 이전을 했고 투자비만 지금 시청에 가까운 투자비를 들였습니다. 베트남하고 평택 공장에 1,000억에 가까운, 지금 시총이 1,000억인데 1,0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캐파 증설을 미리 해놨고, 전방이 열리면 당연히 이 회사는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 0.2배, PER 3배 정도인데 배당은
주당 한 500원 정도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 차트를 보시면 2014년서부터 500원 꾸준히 하다가 재작년에 5,500원까지 배당을 높였다가 작년에 실적이 화성 때문에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원 배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근데 올해 만약에 리바운딩이 된다라고 하면 500원 이상의 배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강남 제비시커도 14년, 15년도 때 2만 5천 원의 주가에서 노란색 박스죠. 6만 3천 원대까지 1년 반 만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급과 영업 환경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는 안정돼 있고 전방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 제비스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페인트주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좀 재밌었는데 노루 페인트와 강남 제비스코 각각 어떤 성향으로 그럼 이 둘 중에 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페인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고 소외주였는데 가치가 뛰어난 주식을 선별했고요. KCC라든가 다른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업태가 좀 다양해요. 근데 여기는 건설하고 자동차에 특화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실적 발표한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GS건설이라든가 현대차 호실적을 보였을 때 이때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페인트들 중에서도 노루하고 강남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고점 뚫고 종목 하이킥 강남 제비스코와 또 노루 페인트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